네, 안녕하세요. 2학년 강현수입니다. 오늘은 4주차 인공치아의 선택 및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어느덧 4주차 인공치 선택하고 이제 배열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지금 실습은 기초상 제작까지 지금 수리 첫 주차에 이제 의치상의 수리를 배우고 두 번째 차에는 인공치아가 빠졌을 때 아니면 이제 깨졌을 때 등의 다양한 인공치의 이상이 있을 때 수리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학기 때 진행되었던 기초상 제작과 교합제 제작 그리고 인공치아 선택 및 배열 하는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1학기 때도 인공치아 선택 및 배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는데 어, 공식에 맞는 이제 배열법을 가지고 인공치아를 식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친구들이 배열한 것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의치상 조각한 것까지 비교를 해봤는데 분명히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태, 여러 배열의 모형이 나왔습니다. 즉 아무리 공식의 토대로 배열을 한다 그래도 사람마다 가진 이제 스킬이나 아니면 그런 다양한 것을 고려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치아 배열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만곡에 대해서 모두 잘 설정해 주어야 이제 총위치가 좋은 유지력을 얻기에 꼭 만곡을 잘 부여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공치아의 선택 및 배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인공치아의 배열입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인공치아의 이제 배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운팅이 된 후 이제 그 교합기를 부착 다음에 이제 인공치아를 배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합제를 올린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치료실로 보내져서 여러 가지 정중선 및 고각선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것을 이제 치과 의사가 이제 표시해서 다시 기공실로 보내지게 됩니다. 다시 기공실로 보내지게 되면 이제 그 교합제가 완성된 모형을 가지고 마운팅을 시작합니다. 마운팅은 아무래도 평균치식 교합기 등의 이제 좀 더 그냥 똑딱이 교합기보다는 정교하게 좀 더 정확한 교합을 체크할 수 있는 이제 교합기에 마운팅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마운팅은 어, 여러 수업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공치아의 선택입니다. 인공치아의 선택을 알아보기에 앞서 이제 인공치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치아는 이제 첫 번째로는 치조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지핀 및 유지봉,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설면, 네 번째로는 절단면 및 교합면, 그 다음에
순면, 현면, 그 다음에 치경선, 치근부, 그 다음 돌출점, 설측 경계선 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지핀과 유지공이 중요한 이유는 화학적 결합뿐 아니라 이제 기계적 결합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유지핀이나 유지공 등을 이용해서 좀 더 치아가 레진 속에 잘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해주기 위해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공치아를 선택할 때는 또 재질에 따라서도 다양한 이제 인공치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공치아를 선택할 땐 이제 도제치, 재질에 따라 도제치, 레진치, 복합 재질의 인공치아 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제치와 레진치, 그다음에 복합 재질의 인공치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새 치아의 이제 그런 재질은 물리적 특성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이제 식립해 주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도제치의 장점입니다. 도제치는 아무래도 레진 플라스틱 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진 레진 치아는 아무래도 좀 플라스틱 성질, 그러니까 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제치에 비해 파절에 대한 깨지는 것이 좀 덜합니다. 그리고 도제치는 아무래도 도자기로 되어 있어 이제 강도가 세가지고 이제 레진 치아에 비해 마모나 아니면 깨져 나가는 게 좀 더 예, 좀 더 잘 깨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진 치아는 요즘 아무래도 레진도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달하여 여러 가지 크기와 색상 그리고 적당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 현 시대에는 도제치보다는 이제 레진 치아가 더 선호되는 되고 이제 도제치는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질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였는데 다음으로는 이제 형태에 따른 인공치아를 선택하여야만 합니다. 인공치아를 선택할 때는 이제 전치부와 구치부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전치부는 아무래도 신미성을 고려하여 이제 모양이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해서 선택해 줘야 하고 이제 구치부는 심미적인 것보다는 이제 기능적인 저작의 기능에 효율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전치부는 크기, 안모의 크기, 이제 스마일 라인 등을 고려해서 이제 사람이 웃을 때 어느 치아까지 보이는지 잘 생각을 해서 이제 크기를 잘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 색상은 안모의 이제 피부나 색깔 등을 고려해서 이제 치아가 얼굴은 검은데 치아가 너무 밝으면 치아의 색깔이 너무 더 밝게 보여서 조화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제 얼굴 색상이나 다양한 것을 고려해서 이제 치아의 색상도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크기인데 얼굴은 작은데 치아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 준다면 아무래도 치아만 더 돋보이게 되어 심미적으로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치아의 형태인데 나이나 얼굴형에 따라서도 전치부가 각이지거나 아니면 둥근 형태 그리고 측절치의 형태도 다양하게 고려해서 이제 제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치부는 심미성에 많은 중점을 두어서 이제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할 때 가장 가장 드러나는 부위인 이제 전치부는 신미성을 고려해서 제작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구치부인데 구치부는 해부학적 형태와 반해부학적 형태 그리고
비해부학적 형태 세 가지 중 이제 고려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구치부는 저작에 많은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작에 따라서 이제 세 형태 중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구치부를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배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공치아를 배열할 때는 상학법과 하학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것은 상학 배열법이었습니다. 상학 배열법은 상학을 먼저 배열한 후 하학을 배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실습하게 될 배열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학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이 상순의 이제 접선보다 1mm 하방에 설정되어 있고, 상학 정치부 인공치의 절단면은 가상 교합 평면에 일치하도록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하학법인데, 하학법은 가상 교합 평면은 이제 상순의 하연과 같은 높이로 설정되고, 상학 전치부 인공치의 절단면은 가상 교합 평면보다 이제 1mm 하방에 배열되는 것을 하학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상학법으로 실습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상학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상학법입니다. 상학법으로 이제 상학 전치부를 먼저 배열해 주게 되는데, 이제 상학 중절치는 정중선에 맞춰 이제 교합 평면에 딱 맞도록 하고, 이제 살짝 원심으로 기울어지게 수직으로 배열하거나 아니면 살짝 원심으로 배열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컨택 포인트는 정중선을 기준으로 딱 맞게 배열을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중절치가 첫 번째 사진처럼 잘 배열이 되었다면 이제 측절치를 배열하는 단계입니다. 측절치는 아무래도 중절치보다는 약간 교합 평면보다는 0.5mm 정도는 떨어지게 상방에 이제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지축보다는 살짝 기울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인전면은 중절치와 측절치가 당연히 맞닿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컨택 포인트를 잘 맞춰서 이제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상악 견치를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상악 견치를 배열할 때는 일단 교합 평면과는 딱 일치하게 배열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의 이제 견치도 식립을 하게 되면 네 번째와 같은 형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면에서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판을 이용해서 되어보았을 때 측절치는 살짝 이제 교합평면에 닿지 않고 중절치와 견치만 닿는 그런 형상이 되게 됩니다. 이제 상악 전치부를 식립을 한 후 이제 다음으로는 구치부를 바로 배열하는 것보다는 하악 전치를 먼저 배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악 전치도 마찬가지로 정중선을 기준으로 이제 하악 중절치를 먼저 식립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치축과 거의 직각인 형태로 이제 교합 평면과 이제 딱 맞게 이제 식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악 중절치는 이제 교합 평면에 딱 일치하게 제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1.5mm 정도 교합 평면보다 띄워주게 되고, 치경부도 약간 설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수평 피개와 수직 피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이제 조절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 장축에 수직이 되도록 이제 식립을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측절치를 배열할 때도 중절치와 마찬가지로 1.5mm 정도 이제 교합 평면에 떨어지게 만들고 살짝 설측 부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전치부와는 다르게 살짝 원심 경사를 시켜주어서 이제 만들 이제 식립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견치인데, 견치는 이제 측절치의 원심면과 접촉이 되고, 치아 장축은 이제 측절치보다 더 치경 측으로 이제 더 원심으로 경사시켜 줍니다. 이제 견치의 이제 장축은 치경부가 돌출되게 경사시키고, 이제 절단면의 수평 피개량을 고려하여 상악 견치보다 1.5mm 설측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합면은 이제 교합 평면보다는 1.5mm 정도 올라오도록 이제 하악 중절치와 측절치의 높이가 같도록 이제 인공치아를 식립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상하 구치부 배열입니다. 상하 구치부를 배열할 때는 이제 양측성 균형 교합을 고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텐슨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저작 시 의치가 탈락해줄 수 있는 요인을 양측성 균형 교합을 통해서 이제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구치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하 제1소구치를 먼저 식립하게 되는데, 거의 치아 장축에 수직으로 식립을 해주거나 살짝 원심경사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경부는 약간 들어가 주어야 되고, 이제 센트럴 그루브는 이제 치조 정선과 이제 일치하게 식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협측 교두는 교합 평면상에 살짝 교합 평면과 일치하게 해주고, 설축 교두는 교합 평면보다는 꽤 식립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2 소구치를 식립하게 됩니다. 이제 제2 소구치는 치아 장축 방향과 수직으로 이제 식립이 되고, 센트럴 그루브도 이제 치조 재정선과 이제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측 교두와 설측 교두가 제1 소구치와도 평행하게 식립이 되어야 하며, 이제 교합 평면에는 제1 소구치와는 다르게 협측 교두와 설측 교두가 모두 맞닿아 있는 형태로 제작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제2 소구치까지 식립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1 대구치를 식립하는 과정인데, 이제 제1 대구치는 치아 장축보다는 가상 평면에 대해 치경부가 약간 근심으로 경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경부가 살짝 들어가는 형태, 그리고 장축이 이제 치경부가 약간 내측으로 경사되어 협측보다는 설측 교두가 더 많이 뜨는 형태로 됩니다. 설측 교두는 하악 치조제 위에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교합면과는 제1 대구치의 근심 협측 교두의 협측면과 제1 소구치
제1, 2소구치 협측면을 연결한 선의 연장선상에 있고 협측 원심 협측 교도의 협측면은 약간 설측으로 치우쳐져 있어 이들 간의 6도의 경사를 이룹니다. 근심 설측 교두는 제1소구치 협 설측 교두정을 연결한 선상에 놓이게 이제 상악 제1대구치를 식립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2대구치의 식립 방법입니다. 제2대구치를 식립할 때는 장축은 이제 교합제의 가상평면과 평면에 대해 치경부가 근심경사가 되어 원심교두가 근심교두보다는 더 많이 뜹니다. 그 다음에 치경부는 약간 들어갑니다. 치경부가 약간 들어가게 되고 장축은 치경부를 약간 내측을 경사시켜 협측교두가 설측교두보다 더 많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협측면이 제1대구치 협측면과 직선적으로 연결하게 되고 또 근심면의 협설측 교두를 연결한 선은 제1대구치에서 근심의 협설측 교두를 연결선상과 평행하게 이제 식립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교합제의 가상평면에서 모든 교두가 뜨는데 그 양은 근심 협측 교두는 1.5mm, 원심 협측 교두가 2mm, 근심 설측 교두는 1mm, 원심 설측 교두는 1.5mm가 이제 교합 평면보다는 뜨게 됩니다. 왜 이렇게 교합면이 뜨게 되냐면 이제 크리스텐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양측성 균형 교합을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윌슨 망곡과 스피 망곡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그중 이제 윌슨 망곡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식립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이제 상악구치부 배열한 모습까지 확인을 했으면 이제 하악의 구치부도 배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상악은 이제 순서별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순서로 배열을 하게 됐다면 하악 구치부는 이제 순서가 조금 변형되어 제1대구치를 먼저 식립을 하게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그 다음에 2소구치, 1소구치 순으로 이제 식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1대구치가 저작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이제 교합 형태도 잘 맞추어진다면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1소구치는 아무래도 기능이 가장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공간이나 이런 형태가 살짝 부족하다면 삭제를 해주어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제1대구치를 기준으로 이제 제2대구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를 이제 식립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상악을 이제 그런 상악법으로 식립을 잘 하게 된다면 하악 배열은 좀 더 간단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악 제1대구치를 식립하는 과정인데 하악 제1대구치는 이제 중심교합에 맞게 이제 식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근심 협측 교두는 상악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 사이의 변연용선에 접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 설측 교두는 하악 제1대구치의 중심화에 접촉되게 이제 식립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작업 측은 근심 협측 교두는 설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2소구치의 협측 교두와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 협측 교두 사이에 접촉이 됩니다. 그리고 원심 협측 교두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대구치의 두 협측 교두 사이에 접촉합니다. 이때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 설측 교두는 설측으로 이동하여 하악 제1대구치의 두 설측 교두 사이에 이제 접촉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 측은 이런 형식으로 되고, 균형 측 교합은 근심 협측 교도는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2소구치 설측 교도에 접촉하고, 원심 협측 교도는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 설측 교도에 접촉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 측과 비작업 측으로 고려해서 제1대구치를 식립을 한 후, 이제 하악 제2대구치를 또 마찬가지로 중심교합 시 근심 협측 교도는 상악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사이의 변연융선에 접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때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 설측 교도는 하악 제2대구치의 중심와에 접촉하게 됩니다. 이제 작업 측 교합 시 근심 협측 교도는 설측 이제 근심 협측 교도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대구치의 원심 협측 교도와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 협측 교도 사이에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심 협측 교도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2대구치의 두 협측 교도 사이의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 설측 교도는 설측으로 이동하여 하악 제2대구치의 두 설측 교도 사이에 접촉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 측 교합 양태를 알아봤고, 이제 균형 측은 근심 협측 교도는 전내 하방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대구치 원심 설측 교도에 접촉하고, 원심 협측 교도는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2대구치 근심 설측 교도에 접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2 하악 제2소구치를 식립하게 되는데, 중심교합 시 협측 교도는 사악 제1, 2 소구치 사이의 변연융선에 접촉하고, 작업 측은 협측 교도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 2 소구치 협측 교도 사이에 접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균형 측 교합은 협측 교도는 전내 하방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 소구치와 설측 교도를 접촉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악 제1소구치도 식립하게 되면 이제 하악 구치부까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줄기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제 좀 더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짚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공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중 이제 또 중요한 사항은 이제 나이대에 비해서 인공치아를 선택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좀 더 치아가 밝고,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좀 더 어두운 색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절단 부위도 나이가 좀 더 어릴수록 반투명해지고,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탁해지는 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마모도도 나이가 어릴수록 치아를 좀 더 사용을 적게 하였기 때문에 마모도 좀 덜 됐고, 나이가 많을수록 마모도도 더 크게 됩니다. 그리고 견치의 첨두도 나이가 들수록 사용량이 많았기 때문에 닳아서 전치부와 이제 비슷한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치은선은 나이가 점점 들수록 치은 치은선이 치경선이 드러나고, 치은선은 좀 더 낮아지는 형태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치부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위치를 설정할 때 이제 절치유들을 기준으로 8mm에서 10mm 정도가 이제 전치부가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전치부를 이제 식립해 줄 때 좀 더 편하게 고려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악은 설소대를 주의하며 이제 그리고 수평 피계와 수직 피계량이
1.5mm 정도 적당량이 나올 수 있게 이제 식립해 주어야 합니다. 이로써 이제 인공 치아를 선택할 때는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고, 이제 또 식립할 때는 상학법과 하학법이 있는데, 그중 저희가 실습하게 될 상학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벌써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가지고, 이전에 비해 많이 쌀쌀해져가지고 지금 목소리도 계속 잘 안 나오고 콧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교수님도 이런 환절기 시절에 몸 관리를 잘 하셔서 이제 어, 이 추운 날씨 잘 대비를 해서 건강한 이제 2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총이치 인공치아의 선택 및 배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